만약 여러분이 대학교 등록금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가장 위험하고 낯선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가장 빛나야 할 그 시절에 다방 아가씨로 일했습니다. 공장 생산직으로 일해보기도 했지만 한 달 겨우 5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는 등록금 수백만 원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다방 구인 광고 중 하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남자 사장님이었고 그분은 다방 아가씨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 전화를 매우 반기면서 근무 조건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지역의 환경, 가게의 장점까지 하나하나 설득하듯 알려주며 수입이 좀 될 거라면서 한번 와서 일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지역의 시골 다방,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두려움과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대학교 등록금이 절실했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 딱 3개월만 버텨보자. 저는 일해보겠다고 했고 남자 사장님은 제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옷가지와 화장품, 필요한 짐을 다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다잡으면서 그렇게 저는 20대에 제 인생을 바꾼 그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곳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제가 일했던 다방은 시골이었는데 쉬는 날이 2주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어서 본가에 한 번 오고 가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방 사장님은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아는 형님이라는 분과 함께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건장한 체격에 화려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차고 있었고 양팔에는 선명하고 화려한 문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장님은 조폭 출신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어떤 일이 펼쳐질지 걱정이 되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첫날에는 가게에 도착하지 못하고 여관에서 자야 했습니다.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허름한 시골 여관은 낯설고 무섭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일하는 사람들과는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발해서 시골 다방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게에는 남자 사장님이랑 동업하는 여자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두 분 모두 저에게 항상 잘해주셨습니다. 남자 사장님은 30대였는데 가끔 철 없는 말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저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 동네는 농촌이었는데 산과 밭 그리고 작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았고 대낮부터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는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러운 곳이었죠. 20대였고 도시에 살았던 저에게는 그 모든 풍경들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1,300원, 기본 배달 2잔에 2,600원. 가게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 한 잔에 2,000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배달을 가면 다음 배달지로 바로 직행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배달을 나가서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많았었고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종일 밖에서 배달만 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배달 로봇처럼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배달이 끊겨서 겨우 가게로 들어와도 실수도 없었습니다. 가게 홀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다가가 오빠 저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라고 애교를 팔아 2,000원짜리 커피를 얻어 마셔야 했죠. 그 자리에서 끝없는 대화 상대가 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또 배달 전화가 오면 곧장 배달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커피를 마시지 않지만 그때도 커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상을 올려야 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손님에게 사달라고 부탁을 하며 뜨거운 녹차를 빨리 마시고 또 배달을 가야 했습니다.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 중에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반나절 이상 죽치고 앉아서 다방 아가씨들이 화장하는 모습이나 옷차림이라든지 배달 주문 전화를 받는 모습, 아가씨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빤히 관찰을 하면서 트집을 잡거나 이렇다 저렇다 간섭을 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재밌거리로 여기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다방 일은 쉴 틈 없이 감정 소모와 체력 소모가 극심했습니다.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어도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치마에다 발이 아파도 높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서비스업 마인드로 최대한 꾸미려고도 했고 예쁘게 보여야 커피 한 잔이라도 더 팔 수 있었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을 마치고 씻고 잘 준비까지 마치면 밤 12시가 되었고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 눈 뜨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체력도 감정도 이미 바닥이 다 난 상태였으니까요. 조금만 더 자고 싶다. 그 생각이 매일 간절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학교를 열심히 다닐 걸 하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방에는 지각비가 있었고 아프다고 쉬면 그 시간이나 일수만큼 다방에 돈을 입금해야 했습니다. 저는 배달만 해서 상관은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면 벌금을 내야 할 것만 같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일어나기 싫을 때도 몸을 강제로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피곤해서 일을 마치고 나면 바로 잠들긴 했지만 감정 소모뿐만 아니라 체력 소모가 너무 많으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항상 좀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다방에서 밥은 항상 주방 이모가 해주셨어서 삼시세끼를 꼬박 먹게 되는데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그리웠던 건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해줘 라고 투정 부릴 수 있었던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커피 배달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 아주 잠깐 쉴 틈이 생기면 학교 과제물을 펼쳐서 숙제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했는데 다방 일을 계속할 게 아니라 대학교 전공을 살려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을 펼치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방에 아빠뻘 되는 아저씨가 손님으로 자주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다방 사장 언니한테 듣기로 그 아저씨는 과일 농사를 짓는데 돈이 아주 많은 현금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가게에 올 때마다 저한테 꼬맹아 내가 모텔에 방 잡아놓고 커피 시킬 테니까 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돈을 줄 테니 같이 자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계속 거절을 했어요. 제가 계속 거절을 하자 그 아저씨는 다방 주인 언니에게 야는 내가 모텔에 커피를 시킨다고 오락해도 자꾸만 안 온다 카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을 하자 그 아저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대할 때 말투는 비꼬아 가지고 눈빛은 심술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손님이기 때문에 참고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저씨가 가게에 와서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니 어느 대학교 들어가노? 그래서 제가 입학하게 될 대학교 이름을 말했더니 그 순간 그 아저씨는 뭐? 가시나가 뭐 그런 따라지 같은 대학교를 다녀. 뭐 그까짓 것도 대학이라고 화를 내면서 아주 큰 소리로 저를 무시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 얘기를 꺼내며 으스대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은 이번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는데 말이야. 딸이 잘했으면 딸 칭찬만 하면 되지 왜 저랑 비교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무시하고 화까지 내는 건지 그 아저씨의 어른답지 못한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는 아닐지라도 그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저의 소중한 꿈인데 그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니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눈물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그 이후로 손님으로라도 존중해 주려 했던 마음과 정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골이라 티켓 다방이 많았어서 손님들은 돈을 주면 여자랑 시간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돈을 많이 줄 테니 같이 자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제외하고도 나이만 먹었지 상식과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생각은 짧고 말은 거칠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아예 없었죠. 손님들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얘기하길 예전에 커피 한 잔에 200원 할 때 다방에 가면 아가씨들이 한복을 입고 일했었는데 아가씨들한테 일부러 화를 내면서 애먹이면서 울게 만들었고 빚이 있는 아가씨들은 손님한테 실수를 하면 마담이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본인이 한 행동들이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지 상상이 되면서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배달을 가면 별별 짓궂은 손님들을 다 만났었는데 성희롱은 일상이었고 성추행도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넘어가야 했습니다. 배달 가서 문 열자마자 드는 외모 품평,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도, 낯뜨거운 농담까지 피할 새도 없이 매번 겪어야 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괜히 트집을 잡거나 저를 괴롭히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몇천 원 안 되는 커피 값을 외상하고는 며칠 뒤에 배달 가서 달라고 하면 돈 없어 다음에 줄게. 왜 이렇게 재촉해? 오히려 제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웃어야 하고 넘겨야 하고 아무 일 없는 척 해야 했죠. 손님들은 다방 아가씨들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무례함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기분을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제가 일하던 곳은 시골이라 흔한 PC방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혼자 참고 혼자 버티는 쪽을 선택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원래도 편두통이 있었는데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니 두통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신경을 긁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맘 편히 쉬기도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다시 웃으며 커피를 들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왼쪽 충치 때문에 머리와 귀까지 아플 정도로 너무나 통증이 심했었는데 집이었으면 바로 집 앞에 있는 치과를 갔겠지만 일하는 중에 병원을 가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충치여서 간단히 밟지만 하면 되는 건데 그때 저는 잘 모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까봐 계속 일하고 미루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아팠지만 한 달 정도를 참으며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다방 사장 언니가 아프면 계속 참지 말고 치과에 가라고 했는데 배달을 못 가게 되니 가게에 피해를 줄까봐 눈치가 보이고 망설여졌습니다. 참고 참다가 2주에 한 번 있는 쉬는 날이 되어서 본가에 와서 집 앞에 있는 치과에 가서 충치를 뽑았고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는 그동안 정말 많이 아팠을 텐데 왜 진작에 오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충치 치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간단하게 끝났고 비용도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다방에 오는 손님 중에 독특한 별명으로 불리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정신이 운전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말투도 어눌했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아무 때고 가게에 불쑥 들어와서는 혼자서 행설수설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일하는 아가씨들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고 다방 주인 언니만 그 아저씨의 별명을 부르면서 조금 말상대를 해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서 언니들이 저한테 말을 걸면 짧게 대답만 하는 정도였고 가게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제가 얌전해 보여서 그런지 저보고 착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갔다 오다
밭에 떨어져 있는 카드를 주었는데 카드 뒤에 그 정신이 이상한 아저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저씨가 다방에 오셨을 때 길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면서 드렸는데 그 아저씨는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면서 착한지 알았는데 와, 이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다. 와, 이 여자 정말 마녀다 하면서 마치 제가 그 카드를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의심하면서 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카드를 기쁜 마음으로 찾아주었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지라고 생각하는 장소에서는 진심조차 어둠 속에서 왜곡될 때가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텔 배달도 꽤 많았었는데 한 번은 모텔 배달을 가니 30, 40대로 보이는 남자들 대여섯 명이서 포커를 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타서 드리고는 손님들이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포커를 치다 말고 본인의 손바닥으로 제 머리 뒤쪽을 아주 세게 풀스윙으로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엄청 세게 맞았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머리를 아주 세게 냅다 때렸던 이유는 다른 사람과 제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포커 치는데 거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눈물이 났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때 저는 어렸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2000년대 초반이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지금 같진 않았습니다. 다방 남자 사장님은 가끔 룸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게 언니들한테 커피 배달을 시키곤 했었는데 어느 날은 배달 갈 언니들이 없어서 제가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커피 배달을 가는 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니 남자 사장님은 옷을 다 벗은 채로 침대 위에 누워서 이불을 걸친 듯이 덮고 있었는데 온몸에 크고 화려한 문신들이 많았고 몸의 중요한 부분까지 다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민망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고 사장님도 30대로 많지 않은 나이였는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어서 평상시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지만 일할 때는 무조건 밝게 쌩글쌩글 웃으며 활기차고 명랑하게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아가씨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었는데 손님들이 저를 지명해서 배달을 많이 시키자 언니들이 저를 시기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시골의 특성상 50대 중반에 나이가 좀 있거나 많이 뚱뚱한 언니들도 커피 배달을 했는데 같이 일하던 50대 언니가 저를 도와주기도 했고 저도 그 언니에게 고마워하면서 잘 따랐는데 그 언니의 단골 손님들이 저한테 커피를 주문하자 그 언니는 차를 운전하면서 저를 배달 거래처에 내려주고는 나 지금 아주 화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굉장한 소음과 함께 모래바람, 먼지를 다 일으키면서 아주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언니와 잘 지내고 싶었는데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로 상처받아서 혼자 울었는데 그 당시 어린 저로서는 그 상황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많은 대로 다른 아가씨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서 마음이 불편했고 또 다른 새로운 예쁜 아가씨가 오면 저에게 커피 주문을 하던 단골 손님들도 새로운 아가씨를 찾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다방 주변에는 티켓 다방이 많았는데 티켓을 나가는 아가씨들은 손님들이랑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드라이브나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 배달과 잔 심부름으로 12시간을 꼬박 일하는 저는 티켓 나가는 아가씨들이 편하겠다고 생각되고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제 신념대로 배달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큰 공장을 하면서 재산이 수십억 있다는 젊은 남자 사장님이 있었는데 외모도 괜찮은 편이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공장에 커피 배달을 갔을 때 마침 그 돈 많다는 남자 사장이 저한테 와서는 본인이랑 한두 시간 드라이브하고 데이트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그 남자는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저를 정말 바보 취급했습니다. 커피 배달을 하면서 정말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일하는 저한테 손님들은 너희들은 일하다가 힘들고 피곤하면 단골 손님들한테 시간 끊어달라고 해서 모텔에 가서 몇 시간 자고 나오기도 하잖아 라고 본인 생각대로 쉽게 말했는데 저는 티켓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배달만 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뭘 손님 봐가면서 마음에 들면 뒤에서 다 하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본인의 생각대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발가락이 부르트고 발가락에 마비가 온 것처럼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배달을 했는데 티켓을 나가는 아가씨로 오해받는 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다방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커피 배달이 많았었고 손님들은 사무실이나 가게뿐만 아니라 길가나 밭이나 모텔, 집, 자동차 안에서도 커피 배달을 시켰는데 한 번은 어떤 남자가 강가에 차를 주차해 두고 본인의 SUV 차량 안으로 커피를 배달시켰고 그 남자는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한테 밥 먹고 데이트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키는 작은 편이었고 까만 피부에 깡마른 체형의 남자였는데 음성은 낮고 작았고 어둡고 어딘가 모르게 음침한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배달만 한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제가 차에 타고 있는 채로 차를 후진한 후에 강물에 차를 그대로 돌진하듯이 엑셀을 세게 밟았습니다. 마을에서 유명한 그 하천은 장마철 폭우로 물이 불어나서 도로 위로 금방이라도 넘칠 듯이 무섭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물속으로 빠질 뻔했지만 아주 아슬아슬하게 멈추었고 정말 차에 탄 채로 이대로 물에 빠져 죽겠구나, 정말 끝이구나,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죽는다는 것도 무섭긴 했지만 그보다 그때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과 직업 마인드가 투철했어서 물에 빠져 죽으면 다음 거래처에 배달을 가지 못하게 되는데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더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에 그 남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커피를 시켜 저를 또 한 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남자는 TV를 켜놓고 방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선 순간 그때 차에 탄 채로 나를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남자잖아. 찜찜한데 그냥 갈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별일이야 있을까 생각하고 커피를 타서 드리고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음침하게 조용히 술을 마시던 그 남자는 제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성적 행위를 시도를 했고 흉기로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하루 종일 커피 배달을 한 돈이 들어있는 제 돈가방까지 훔쳐서 화장실 변기에 숨겼는데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치 커피 배달을 할 때 차 운전을 해주는 삼촌이 저를 데리러 와서 그 위험한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행동은 정말 무서웠고 속상했고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배달을 갔을 때 손님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 있었던 일들을 다방 사장 언니나 같이 일하는 언니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마인드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힘든 일이 있었어도 절대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그런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님들은 손님들과 있었던 일들을 가게에서 수다 떨면서 욕하지 않느냐고 단정지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는 가게에 무사히 도착하긴 했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배달해서 번 돈이 들어있는 제 돈가방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방 사장 언니가 돈가방을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잘 기억해 보라고 했고, 저는 사장 언니에게 아파트에 배달 갔을 때 있었던 위험한 일들을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 남자가 지갑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눈치 못 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장 언니가 그 남자가 훔쳐갔을 거라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다방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구대에서 경찰분들이 오셨고, 경찰분들과 함께 저에게 몹쓸 짓을 한 그 남자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그 남자의 집을 수색했는데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갑 찾았습니다. 지갑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지갑을 화장실 변기 뒤에 숨기고 벽돌까지 쌓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저한테 위협적인 시도도 모자라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받은 돈이 들어있는 돈가방까지 훔쳐서 숨겼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파출소로 연행이 되었고, 경찰관 분들이 저한테 그 남자가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고소하겠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고 세상 물정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 아저씨가 구속되면 좋겠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전과자로 만들게 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더 컸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은 서지 않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저는 상처받은 마음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로 펑펑 울었고, 사장 언니가 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는데, 가게에 60대 정도로 보이는 처음 보는 아저씨가 다급하게 들어와서는 저에게 나쁜 짓을 한 그 아저씨의 삼촌뻘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나쁜 짓을 한 그 아저씨가 누구누구의 조카인데, 얘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 충격으로 혼자서 힘들게 살다가 애가 좀 이상해졌다고 제발 구속만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미안하다면서 저하고 사장 언니에게 사정사정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역시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싶어 파출소에 가서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저한테 몹쓸 짓을 한 그 남자가 대낮에 동네 사람들과 소주방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저를 지명으로 해서 커피 배달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커피 배달을 시켰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배달을 갔고, 그 남자가 있길래 의아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작은 소주방 안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그 남자가 저한테 저질렀던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에게 커피를 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나쁜 짓을 한 그 아저씨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는 너희 사장님이랑 너랑 그 가게 전체가 위험해질 거니까 두고 보라고 복수할 거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아주 진지하면서도 기분 나쁜 눈빛과 말투였는데 순간 저는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아저씨들도 그 아저씨한테 뭔가 들은 얘기가 있는 건지 야야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 라고 만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차에 태운 채로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도 다시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커피를 시켜서 성적 행위를 시도하면서 위협하고 배달 돈가방을
훔친 것도 경찰서에서 처벌 불원서를 써주고 용서해 주었는데 저한테 한마디의 고마움도 사과도 없이 복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다니 대학교 등록금을 벌겠다고 낯선 곳에 와서 힘들어도 견디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가게 사장 언니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면서 내가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 사람의 협박은 너무나 황당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뻔뻔한 태도에 크게 상처를 받은 저는 눈물을 꾹 참았다가 손님들이 커피를 다 마시는 대로 커피잔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소주방에서 나오니 밖은 햇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차를 운전해주는 삼촌이 데리러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저는 소주방 옆에 있는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너무나 억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화장이 다 번지고 엉망이 됐지만 내 스스로 머리카락과 내 몸을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막 쥐어뜯고 때리고 다해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서럽게 계속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가까이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다방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정산하니 그렇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커피 배달을 한 돈은 한 달에 27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방일의 특성상 매일 바꾸다시피 해야 하는 값이며 화장품값, 꾸민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았고 돈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일하고 나서 한 달 단위로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다방 사장 언니가 알아서 잘 계산해 주겠지 하고 믿고 장부 확인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걸 봐도 복잡하고 잘 모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자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가고는 제대로 제가 돌려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남자 사장님은 스타킹 값이며 양발값 이런 거 저런 거 제하고 나면 저한테 빌린 돈을 다 갚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빌려준 돈을 제대로 다 못 받은 것 같아서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오래오래 두고두고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제대로 기록해 두지 않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빌려준 돈은 꼭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면서 같이 하세요. 그렇게 3달 좀 안 되게 일하고 저는 집으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방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크고 작은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처벌 불원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함이 아닌 복수 협박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무조건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전부가 아니란 것을요. 세상 경험이 부족하여 상황을 너무 쉽게 보거나 긍정적으로만 보는 태도는 위험하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면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가해자의 인생보다 나 자신의 안정과 치유가 최우선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내 자신에게 상처 주는 걸 아주 싫어하는 저도 내 자신을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슬퍼. 당신의 소중한 몸에 상처를 낼 만큼 당신의 잘못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무 죄가 없다. 지금의 고통은 지나가지만 상처는 오래 남아요.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상대방으로 인해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무조건 참지 말고 상처되는 말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내 마음을 돌보세요. 무조건 다 받아주고 참고 마음을 다치면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님들도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애초에 위험한 환경에 있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몸과 마음이 위험 신호를 보내면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세요. 성폭행이나 위험한 일을 당했다면 현장을 벗어난 후에도 가해자의 인상착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해 두고 주변 CCTV나
휴대폰 녹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는 탈출구를 항상 확인하고 112에 신고하거나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1366 여성 긴급전화나 해바라기 센터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업에서 일을 할 때 손님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는 이런 일 왜 하노?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돈 벌러 왔죠. 그럼 손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네요. 여기 왜 왔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이 아닌 이상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방은 차나 음료를 판매하고 제공하는 곳이지 나쁜 일을 하거나 나쁜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장소와 서비스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제공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려운 길이지만 저처럼 돈을 벌어야 할 사정이 있어서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때로는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힘들게 하네 라는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일을 하면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해도 부당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힘들게 돈을 모아서 자영업을 해도 기쁨은 아주 잠시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럽고 치사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순간만 참으면, 이 순간만 지나면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겠지,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괴로움을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닌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 자체를 즐거운 일로 만들어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을 미루면 행복이 멀어집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프고 괴롭고 정말 상처가 됐던,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한 과거를 떠올리면 그땐 참 내가 어리석고 순진하고 바보 같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이 과정들을 즐기려고요. 억울했던 일, 당황스러웠던 일, 상처받은 일 등 맨당녀와 같은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맨당녀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